네, 기후와 환경 순서입니다. 주한영국 대사관 김지석 기후변화 담당관께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사진 보여주셨어요. 그 대형 문구에서, 카운터 가까이 올라간 것이 그달의 책이죠? 아, 예, 그달의 책 한 20권 정도 선정된 근데 꼈습니다. 최근에 내신 네. 기후 불황이라는 책이 네. 거기에 오르셔서 기념사진 찍은 거 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나가요? 그냥 꾸준히 적은 양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꾸준히 네, 적은 양으로. 네. 근데 그 기후 불황이라는 제목을 정하신 것이 거기에 많은 좀 메시지를 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이제 사실 이 프로도 기후 변화와 환경으로 돼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원래 환경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서 기후와 환경은 좀 다르니까 네. 분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굳이 기후 변화와 환경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뭐 심지어는 뭐 우리 대통령님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물건이 안 팔리고 경기가 추락한다고 네.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저는 좀 아무튼 별로 그게 과연 근데 이제 경제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경제가 돌아야 네. 생존을 한다라는 그게 네. 인식이 딱 돼 있어서 그런 건데 네. 이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생존이 된다라는 거나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이제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와 생존은 자기도 모르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데 기후가 경제와 연결돼 있고 사실은 또 기후가 생존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아직 못 하고 계시니까 뭐 계속 그걸 알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후하고 뒤에 이제 불황을 붙여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자꾸 왜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안한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해일이 일어났다 이러고도 걱정하기보다는 그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뭐 이제 모든 것을 조금 우리가 좀 위태스럽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은 뭐 다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장하는 면도 있고 사실 과학자들도 이제 아주 길게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있는 현상이지 뭐 그럼 근데 이게 만약 근데 우리가 항상 이래 왔던 건 아닌 게 조선 시대 이럴 때는 비가 안 온다고 왕이 그 일찍 왕위를 왕자한테 물려준 적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이러냐. 그것도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후제를 지내는데 이제 기후제 형식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신들끼리 뭐 영의정은 뭐 올해도 기후제를 하셔야죠. 그러면 뭐 좌의정은 아니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했지만 올해는 비가 오는데 웬 기후제냐. 그랬더니 또 뭐 그 영의정이 아니 비가 올 때만 제사를 지내고 안 올 때만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안 지내면 하늘이 이걸 어떻게 보겠냐. 꾸준히 지내야 된다. 이런 거가 정말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또 정치적인 욕심이 또 같이 개입이 되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그때 비가 안 온 건 왕의 책임은 아닌데도 그거를 뭐 지겠다는 뭐 이게 제스처인지 아니면 뭐 민심이 들끓었겠죠 또.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엔 과도하게 책임을 졌다면 지금은 사실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지금 사회이고 이대로 쭉 가면은 뭐 정말 뭐 굉장히 불행한 결방이 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 어디고 책임이 없는 부분이 뭔지 좀 골치 아프지만 그걸 딱 구별해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관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면 좀 나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세월호 사건도 기후 위기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좀 저는 이제 사실 모든 걸 거의 기후란 틀에서 좀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많이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아침에도
엘고가 2006년도에 내놨던 그 불편한 짓이라는 걸 잠깐 보고 나왔어요. 네. 보니까 그때도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위험하니까 대비해야 되고 이미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 경고가 있었지만 좀 무시당했고 그리고 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선박 안전에 대해서 누가 법안을 2012년도에 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냈었는데 뭐 통과가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지금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뭐 소득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에서 식료품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지금 소득이 이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굉장히 지금 그런 식량 가격, 밀가루 가격 뭐 이런 거 가격에 영향을 받으실 건데, 그러니까 사고 나면 이제 순진하고 좀 힘없는 사람이 우선 피해를 본다라는 게 좀 비슷한 점이고요. 좀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운명 이런 거 특히 별로 믿지는 않지만은 사고가 난 날이 제 책이 나온 날이거든요. 예, 그 제가 책을 써서 알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제 나이 제가 이제 39인데 또 나중에 이제 갈수록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겠지만 뭐 이미 피해 보고 있죠. 뭐 봄도 짧아지고 여름도 길고.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니까 제가 그날 사고 나고 보면서 난 앞으로는 하여튼 어른들이 좀 불편하고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불편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좀 계속 알리고 좀 더 세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할아버지나 뭐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이한테 피해가 가는 뭐 온실가스가 나오는 활동을 아이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겠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그래 나중에 애들은 뭐 식량이 부족하고 뭐 날씨가 엉망이어서 고생하더라도 나는 놀러 가야고 뭐 놀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뀐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희망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고가 나면 순진하고 힘없는 사람, 그야말로 정말 어떤 그 시스템화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우선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좀 다른 점은 다른 점은 세월호도 지금 보면은 어떤 부모님은 뭐 연락을 받고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시 잘 따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분은 정말 한이 맺혀서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시고. 이제 어떤 분은 당장 갑판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친구들하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뭐 갑판에 올라 뛰어내리나 뭐 가만히 있으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전체적인 시스템 기후가 이제 망가지면은 어디 가 있어도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탈출할 곳이 없다는 거.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탈출할 데조차도 없다는 거. 뭐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뭐 전기 사용량을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뭐 운전면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 환경은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근데 그 미국 기후변화 리포트가 발표됐다면서요? 네,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일부 소개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MBC에서 가장 그 리포트를 잘했더라고요.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제가 뭐 노코멘트고요. 근데 이게 원래 1990년도부터 이제 4년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뭐가 법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나와야 되는데 24년 만에 세 번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안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841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는 못 읽어봤고요. 아무튼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가 무슨 뭐 우리 손자 때 뭐 피해가 아니라 이미 피해가 있다.
그 정보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네. 예. 300명 정도의 그 명망 있는 과학자들과 그 주요 연구기관 책임자들이 이제 이걸 한 거고. 네. 요게 유엔 보고서보다 조금 더 그 좀 빨라요. 네. 그러니까 유엔 보고서는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최신 리포트가 딱 나와도 이게 한 5년 정도 된 정보거든요. 네. 요거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최신 거를 모아놓은 거고. 네. 이거 나오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또 조금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한 게 뭐냐면 이 기후 정보에 있어서는 네. 이 기후 과학자들이 신뢰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 사이에서 하도 그 보수 그 싱크탱크나 보수 뭐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뭐 일부 뭐 진보 인사들도 과학자들이 그걸 뭐 믿을 수 없다. 얘들 연구비 따먹으려고 이러는 거다 이러면서 네. 비난을 한 20년 했더니 네네. 그다음에 또 영화에서는 또 얼마나 이상한 거 많이 나옵니까? 이상한 과학자가 뭘 만들어서 세계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둥. 네, 네. 과학자 그런 사람 힘 없어요. 돈 없어요. 그 사람.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과학자 그러면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그 날씨를 알려주고 했던 분들은 맨날 보니까 네. 사실 자주 보면 또 믿음이 가는 그런 네. 인간의 그 두뇌적인 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들을 사람들이 그나마 믿는데 한 60% 정도 믿는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80%가 기후변화를 안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발표하면서 네. 기상캐스터를 다 모아놓고 네. 설명을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약간 그 기상캐스터들이 좀 더 그 약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네. 알릴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본 거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를 캐치를 못 해가지고 네.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믿어야지라고 했다면 이제는 과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까 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이 정보를 전달하겠다 해가지고 네. 네, 그런 노력.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네. 좀 더 이렇게 이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네. 채널을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기상캐스터들이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경우는 아니 내가 온갖 날씨를 봤는데 뭐 이번에 나온 게 뭐가 새롭냐. 내가 30년 전에도 이런 거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약간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잠깐 여기서 제가 그 책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그 약간 전문 블로거들한테 보내서 그 리뷰를 봤는데 그중 한 분이 만변통치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리뷰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전에도 기후 관한 책을 한 3권 정도 읽으셨어요. 서너 권 읽으셨는데 네. 제 리뷰에 이제 제 거 책 리뷰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모르고 이게 CO2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뭐 꼭 이런 안 좋을지 확실치 않다라고 다른 책을 리뷰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나왔지만 뭐 나는 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책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네. 네, 이거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뭐 이러면서 네. 네, 뭐 불안하다 뭐.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했으면 그야말로 왜 아까 조선시대에 또 뭐 영의정과 좌의정 의견이 달라서 이런 정쟁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 반응이 어때요? 네. 그게 나오니까 또 이제 지금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그 플로리다주의 그 마코 루비오 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71년도생이고 바로 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기상학자도 아닌데 뭘 기후변화 얘기를 하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주장했는데 이게 굉장히 뻔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뭘 한다고 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얘기가 기후는 항상 변한다. 네. 몇십 년 연구한 거 가지고 미래가 어쨌다는 등 말하는 거는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행동 때문에 에너지 사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나는 안 믿는다. 그다음에 또 뭐 원래 기후는 변하고 자연재해는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얘기하는데 나는 안 믿는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그게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뭐, 네,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그런 거 없다. 맨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굉장히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주장 안에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거지. 네. 내가 다른 연구를 봤더니 뭐 그렇다든지 내가 이걸 연구한 사람으로서 방법에 그거를 뭐 한다든 이게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누가 또 물어봤어요. 나중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랬더니 근거는 못 되고 요 주장을 또 하는 거죠 이제. 네. 요 주장하고 그래서 미국이 해봤자 뭐가 되냐. 미국은 네. 뭐 세계 전체 20%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뭘 하겠어요. 시진핑도 뭐. 중국도 35%밖에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둬라 이러는 건데.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슬픈 거는 이 사람이 애가 넷이에요. 네. 네. 그 가족 사진을 보면은 막 아이 넷 애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 좀 전공이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네. 법학하고.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했던 변호사지 네.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근데 하여튼 이 사람도 꽤 지지를 받아서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또 모르죠. 되면은 진짜 이거는 이 중요한 시기에 네. 엄청난 재앙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도 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몇 시간 안 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상황이 1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식의 이런 정치인이 일단 최소한 후보로서 조명받는다는 거가 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대치 의견으로 놓으려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평소 신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 사람이 원래 쿠바에서 이민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불법 이민자로 이제 추방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지만 사실은 10년 정도 살고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주자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더니 공화당에서 무슨 소리냐고 불법 사람들 다 내보내야지.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은 분위기 봐서 요거 하면은 우리 당에서 좋아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또 그렇다고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글쎄요. 또 말하는 게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자기 당 사람들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 미국에서 티파티라는 이게 좀 극우 세력이 있는데 뭐냐면은 세금 내기 싫다 자기는. 난 정부가 싫다 이런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꽤 또 세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지를 안 받으면 공화당 후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이가 내신 아빠로서는 제가 봤을 땐 빵점 마이너스 800점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생각의 중심에 사실은 경제라는 것을 두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경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판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라는 것이 개입되면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상당히 개입돼서 나온 세상이 지금 세상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고가 세월호 사고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과적을 해서 그게 사실 사고 난 게 94번째 과적한다면 사고 난 거라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93번은 과적했지만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행수를 바라면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회사는. 네. 근데 지금 같은 기후도 마찬가지로 여행수를 바라고 일단 올해는 괜찮으니까 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독일이 제가 아침에 봤는데 어제 낮에는 전기의 74%가 풍력 태양광에서 나왔대요. 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 일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도
이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석유나 석탄 회사들이 네, 고생한다는 네, 얘기지. 네, 사람들한테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전환하는 시기에 풍차 짓고 태양광 패널 깔면서 목돈이 좀 들어가면서 뭐 일시적으로 빚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전기요금이 싸지기 때문에 이게 다 해피엔딩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포스코 지을 때 엄청난 돈을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산업화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식으로 에너지 소스를 이제 원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거 하다가 뭐 처음에 빚 들고 뭐 경제가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겁주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을 쇠뇌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리고 경제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는 생존은 맞아요. 왜냐면은 정말 뭐 쌀 돈 없고 집세 낼 돈 없으면 길바닥에서 굶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형태의 경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썩은 동아줄 같은 거거든요. 언젠가 끊어지면 이제 대형 참사로 가기 때문에 이제 왜 호랑이 떡장수 뭐 예전에 호랑이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그 영화 보면 처음에 떡 주고 나중에는 팔 하나 주고 뭐 다리 하나 주고 그런 게 원전이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팔다리 다 없어서 떼굴떼굴 엄마가 불러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잠깐 살기 위해서 뭐 석탄 발전소 지으세요. 뭐 그대로 하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들은 이제 엄마 보호 못 받아가지고 뭐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해야 달리는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조금 힘들어도 당장 비용이 좀 들어도 이걸 바꿔줘야 나중에 애들도 살 수 있다. 그때 되면 경제고 뭐고 일단 생존이에요, 진짜. 먹을 거가 있냐 없냐니까.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네, 최근에 기후 불황 책을 내신 우리 수요일 손님이십니다. 주한 영국대사관 김지석 기후변화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이 얘기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아이들을 위한 환경은 지금 우리가 이미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런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좋은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그것을 위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원래 책을 이렇게 많이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사실 숙제 내주는 것만 읽다가도 다 못 읽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의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책에 재미를 못 붙였는데. 그리고 빨리 뭘 해야 되는데 무슨 책이냐 한가하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잘 써야지 해가지고, 다른 분들 책을 많이 읽고, 또 이제 제 책 어떻게 좀 나갔나, 보러 책방 가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사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실행이 답이다라는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을 한번 샀어요. 다 안 읽었습니다. 지금 다 안 읽었고 그냥 중간중간 봤는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끌리는 사람의 1%가 다르다? 이 책으로 100만 부 이상 하셔서 2005년도인가에 굉장히 화제가 되셨던 분인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도 이제 저번 주에 허가가 이제 날 거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지을 건데, 이게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말을 하면은 좀 힘이 있는데 실행을 안 한 사람이 말하는 건 힘이 없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굉장히 고민하는 게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이렇게 지속하려면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한 것일까? 저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멀리 여행 가는 대신에 동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 내가 큰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켜놓는 것보다 좀 작은 거 사가지고 꼭 유익한 것만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의 생존에 네. 직결된다라는 그 인식이 네. 된다면 네네. 그래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인식 없이 뭐 전기요금 조금 아끼려고 이런 거는 귀찮으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니까. 그 돈 좀 그 돈 조금 말지. 더 내면 되는데. 예, 예.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소득에서는 그 정도 낼 수 있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제 뭘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다 네. 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변화가 만들어진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영선님께서 네. 읽으시면. 네, 87페이지 내용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리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뭐 녹색성장 했지만 네. 그때 얘기한 건 이제 물론 뭐 위기라는 얘기도 살짝 했지만은 뭐 그것보다는 돈벌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물론 돈벌이를 좋아하는 분들 많고 뭐 저도 돈벌이 되는 거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과연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돈벌이인지 아닌지 그걸 좀 많이 따지면서 그렇지. 따지면 사실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절박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네. 예, 이게 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이제 못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닌데 과도하게 김비석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제발 갖다 주시면 정말. 지난번부터 근거를 달아 주장하셨죠. 예, 예. 아니,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가져오시면 정말 제가 노벨상은 못 드릴지언정 네. 김지석 재정 마음의 평화상 저의 마음을 평화를 만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진짜 1억 원 드릴게요. 예, 근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가 잔액을 조회해봐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진짜. 예, 있으면 제가 정말 1억 원 드릴게요. 마음의 평화상. 네. 예, 저는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좀 전쟁처럼 살거든요. 진짜. 정말 하루하루에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어떤 어려운 도전을 해낸 사람이 에디슨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89페이지 내용이 하나 있어서 네. 그것도 읽어볼까요? 읽어주시면. 예. 네. 파생 효과를 생각하면 포기가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파생 효과라고 한다. 특히 발명이나 기술상의 한 가지 새로운 변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킨다. 사회학자 윌리엄 억버는 라디오 발명 하나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무려 15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에디슨을 버텨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파생효과 노트였다. 그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꿈이 실현된 후 일어날 수 있는 파생효과를 글로 정리했다. 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면 전구 발명 후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파생효과에 대해서 무려 9페이지에 걸쳐 정리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내가 실용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전구를 만들어내면 미국의 모든 가정, 공장, 사무실, 건물, 농장에서 석유 램프나 가스 등을 내가 발명한 전구로 교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나는 발전기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구만 사용하겠지만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노동력을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전기 제품을 발명할 것이고 이 모든 제품들을 미국뿐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판매할 것이다. 에디슨이 전구 몇 개를 판매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전구 발명 과정에서 겪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크고 작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 후의 파생 효과까지 모두 찾아보는 것은 고난과 좌절을 이겨내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학생 기자들이 단비 뉴스라고 있어요. 그 네. 안철수의 생각 같이 쓰셨던 재정임 교수님이 하시는 대학원의 학생 기자팀인데 네.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때가 오라고 했더니 일요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네. 그럼 오라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질문 하나 나온 게 아니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특별한 변화가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버티셨냐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때 딱 얘기한 게 아니 내가 이거를 해서 이게 좀 알려지고 그걸 때문에 누군가 태양광 패널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네. 그게 잘 돼서 그 동네에서 그분 친구분들이 또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확산돼서 잘 된 게 한국이 잘 되는 걸 보고서 태국이 따라하고 중국 일부 지역이 따라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온실가스 조금이라도 줄어가지고 시간이라도 좀 더 벌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아예 문제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파생 효과라는 거 생각을 저도 약간 머릿속에서 해야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네. 생각을 안 하면은 이거 어제 언론에 잔뜩 나왔는데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근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제 말을 들으시고 뭔가 해보시려고 하면 그 하루하루는 딱 나오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확실히. 네, 근데 네. 쭉 하시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뭔가 해보기를 주저하시는 분은 한번 그 파생 효과에 대해서 네. 한번 이제 적어 보시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회에서 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 한 사람 알려져서 나름대로 알려지면 나중에 제 딸 시집 보낼 때 좀 더 좋은 집안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물론 좋은 집안에 괜찮은 아들이어야 됩니다. 좋은 집안에도 아들이 별로면은 절대 안 보내요. 그거는. 네. 그것도 파생 효과의 중요한 한 부분이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식을 잘 가르쳐서 자식이 잘 돼서 부모가 빛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부모가 더 잘 되고 잘 돼서 또 자식을 좀 이렇게 또 원래 그런 거 많죠. 옛날에는 이게 어느 집안에 훌륭한 집안의 딸이다 이러면서 네, 네. 시집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사셨는데 이 책의 그 파생 효과를 딱 보니까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일단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후부랑 검색해 보시면 기사 되게 많고요. 네. 인터뷰도 지금 5개 정도 했는데 지금 또 들어와서 금요일도 하고 다음 주에는 아리랑 TV에 나가서 아마 대담할 것 같고. 네. 그런데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파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생 효과가 날 때까지는 저도 계속 이 일을 해오고 공부하고 또 주말에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책 쓴다고 또 책 쓰고 이제 그런 거가 있었죠. 그 과정이 있었죠. 네. 예. 그래요. 다음에는 베스트셀러 매디어 오르는 그런 기념사진 찍으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이 주목하고 서점에서도 일단 좋은 책이라고 해줬는데.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이제 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다고. 기후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기후 이러는데 일단 우리나라 영향에 대해서 날씨 충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 도서지만 이 책은 이제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잘 돼 있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거 보시고 싶으면 그 책을 사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 책은 그리고 이게 처음에 잡아보시면 이게 사실 이게 과학 분야 책이냐 인문학 책이냐 경영 책이냐고 약간 그 서점에서 조금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경제학자가 왜 좀 한계가 있는지도 제가 적어놨고 하니까 또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한번 후루룩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후와 환경 순서 주한영국대사관 김지석 기후변화 담당관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맹철호님이 김지석 선생님 환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희읒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문제 관련 사과 보상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을 링크해 주셨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야누스님, 오늘 월납 금액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하셨어요. 조합원 10만 양병 달성을 목표로. 네, 문강님도 김지석 선생님 환영해 주셨고, 사진 올라왔습니다. 김지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 정승조 씨가 올려주셨는데, 소잡사님 국티덴까지 쓰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왕싸가지님, 경남 지역 조합원 배가운동 5월 18일 아침 11시 봉화마을 영농조합 옆에 있는 가게 앞에 쉼터에서 있습니다. 네, 장소도 멋지다고 새숙길 정아님이 응원 보내주셨고 사도요한님이 0에서부터 억까지의 그 숫자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해드릴 시간은 없지만 게시판에 들어오신 분들 다 이거 한 번씩 보실 만한 숫자 풀이입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은 초대석과 사무국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와주시고요. 아이고 OK1253님께서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본인 사진이신가 봐요. 과감하게 신상을 털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